안녕하세요. 이혜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들어 주로 월가 월스트리트 동향을 좀 여러분께 전달했는데, 오늘은 미국 대선 진정 상황을 오래간만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미국 대선을 좀 제가 알려드리지 못해가지고, 물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뉴스 소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이 공화당을 좀 보겠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가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등에서 이제 경선에서 연승 압승을 했죠. 그리고 2월 24일 며칠 전에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약 60대 40 정도로 헤일리를 누르고 또 이겼습니다. 헤일리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할 수 있죠.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헤일리가 두 번이나 주지사를 역임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40% 정도 나와서 꽤 많이 나온 걸로 좀 보이는데, 자기 정치적 고향에서 지인들의 지지를 받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낮지도 않고 높지도 않고 뭐 그런 40 정도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미시간 프라이머리가 좀 끝나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시간주에서. 그래서 66대 약 29로 트럼프가 헤일리를 또 눌렀습니다. 그래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40% 돼가지고 헤일리가 그래도 선전했다 그랬는데, 여기서 수치상으로 30%도 안 되는 29%를 기록하니까 역시 이건 뭔가 한계가 있지 않나, 그런 인식을 좀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는 경선을 이제 계속 한다고 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사실상 역전 가능성은 정치평론가들이 다 전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건 보통 이제 몇 가지인데요. 고령, 트럼프는 고령이다. 근데 이제 바이든과 트럼프를 묶어서 공격합니다. 트럼프도 고령이고 바이든도 고령이다. 자신이 젊다, 활력이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트럼프가 1946년생이고요. 바이든이 1942년생이니까 트럼프랑 바이든 사이에는 4년 차이죠. 요만한 연세에서 4년이라면 나날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묶어가지고서 이제 고령이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공격하는 게 기소 문제. 뭐 다 아는,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민주당이 지금 트럼프를 출마를 못 시키기 위해서 법적으로 민사, 형사를 다 출동을 해가지고 동원을 시켜가지고 좀 법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가 법원 출두랑 선거운동이 병행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되면 대선은 필패다.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메인 타겟을, 공격점을 잡아서 공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미시간에서 그렇게 한 건데 안 먹힌 겁니다. 평론가들은 미국에서 보통 헤일리가 왜 뭘 바라고 뭘 희망을 삼고 계속 경선 과정을 어떻게 자신하고 있는가, 그걸 보니까 의회의 돌발 상태가 발생 시 전국적인 인물로 대안으로 이제 자기가 백업 카드로 남아있겠다, 그런 의도가 하나 있다는 거고요. 돌발 상태는 뭐냐? 일단은 법원에 출두하고 그 과정에서 뭐 법적인 심각한 장애 요소가 나타난다.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이제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그렇고 그런 점이 하나고, 또 하나는 어쨌든 뭐 이렇게 끝까지 버티면은
전국적인 인물로 부상을 해서 차기 2028년 대선에도 상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가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여러분도 많이 관심을 가졌겠지만은 그 트럼프 금융사기가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로 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민사 재판이죠. 형사는 아니고. 결과적으로 판결을 3억 5,500만 불을 내라. 금융사기를 했다. 사기라는 게 요점이 자신의 담보를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 담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빌렸다. 그래서 거기서 차익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거기다 이자도 내라. 그럽니다. 트럼프 측의 항변은 뭐냐면 이거는 민사적인 거고 은행과 관련된 거고 피해자도 없고 또 내가 협박한 적도 없고 이거는 억울하다. 이렇게 한다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면 뉴욕의 사업가들이 어떻게 사업을 만심하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항변을 하고 상당히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호철 여자죠. 민주당 소속 뉴욕 주지사는 뉴욕 기업인들은 두려울 거 없다. 이거는 트럼프 개인의 성향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은 거니까 그렇게 좀 판결을 두둔하고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마러라고라는 그 트럼프의 그 사저, 거대한 저택이죠. 그거를 법원 측은 한 1억 8천만 불로 이제 추정을 했는데 트럼프는 이거를 한 4억 2천만 불 내지 1조 5천만 불 정도로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 주장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현지 부동산 업계나 그쪽에 볼 때는 이 플로리다 남쪽의 지역인데 최저가로는 한 3억 내지 6억 불 정도 할 수 있을 거다. 그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런 비교할 만한 가격이 대상이 없으니까 전례가 있어야 그걸 비교해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판결의 결과는 3억 5,500만 불을 내고 이자를 내라. 그거 내기 전까지는 지원하고 그런데 매일 8만 5천 불의 이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더 타격을 주기 위해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재산 압류를 시도하고 있고 또 나아가서 트럼프 자녀들도 뉴욕에서 사업 활동을 제약을 금융을 대출받거나 그런 사업 활동을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인 타격을 좀 입히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트럼프가 법적인 출마자격과는 관계가 없는 거고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는 건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전이 될지. 민주당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뚜렷한 경쟁자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바이든이 절대적인 우위로 압도적으로 좀 계속 경선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이상하게 얘기하면 공산당 선거 같이 90%대 지지도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바이든의 퇴진 요구가 좀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금은 물러날 때를 찾아서 제때 물러나야 된다. 바이든은 지금 그 노세에서 표를 이끌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비전을 제시할 만한 캐릭터,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이렇게 가다가는 더 이상 바이든도 안 되고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 돌아갈 수 없는 지점, 영어로 말하면 포인트 오브 노 리턴인데 그 지점에 다가갈 때 직면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지금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이제 주목된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바이든의 대안으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좀 사리가 깊은지 노예한지는 몰라도 요새 언론의 출연 빈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높아지는데 당연히 기자들이 대선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민주당을 위해서 나설
기회가 없느냐, 바이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바이든은 아주 극찬을 합니다. 바이든은 나이는 나딴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고 이건 노쇠하다 그러지만 나는 바이든은 지혜로 나이를 먹은 사람이고 상당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길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아마 바이든의 그 호감을 유지하면서 만약에 대비해서 좀 그래도 준비하는 그런 인상을 좀 보이는 것이 아닌가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트럼프를 이제 법적으로 봉쇄하려는 사법 처리 전략은 여러 가지 모든 흔히 말하는 화살통에 있는 화살촉을 다 쓰는 식으로 모든 걸 탁탁 사용해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여기 대해서 순순히 물러서지는 않고 항소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선거 전에는 투표 전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그리고 유권자들이 또 동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거액의 손해배상 그 판결을 받았을 때에도 동정심이 이제 발휘된다는 기사도 나오는 거 여러분도 다 아셨을 텐데 접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 미국 대법원 무엇보다 미국 대법원이 보수적인 입장을 내세우면서 트럼프의 대선 자격 박탈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거를 거리를 두는 그런 인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트럼프 사법 처리 전략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는 좀 두고 봐야 되겠다. 약간 좀 가능성보다는 좀 규결을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양자 대결인데요.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의 우위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는 거의 여러 지점에서 이렇게 여러 시점을 두고 그러는데 대부분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우위 있는데 그렇지만은 안정적이고 약간 좀 그 우위가 확대되지만 그러나 아직도 오차 범위에서 들쑥날쑥하는 그런 정도고 월등한 우위는 그렇게 자주 보이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다자 대결에서 트럼프랑 바이든만 아니라 여러 기타 인물들이 참가하는 다자 대결에서는 주목할 만한 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케네디 대통령의 동생 로버트 케네디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최근 조사에서 11%의 지지를 얻어가지고 좀 눈길을 좀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무소속 또 3당 후보의 역할이 판세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니키 헤일리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좀 언급되고 있는데 물론 본인은 공화당 경선에 충실하겠다는 원론적인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니까 흔히 하는 말로요 모를 얘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자신감이 좀 붙었죠. 그래서 자신이 공화당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 자신감, 확신하에 헤일리는 빨리 사퇴해라. 빨리 사퇴해서 공화당이 일치된 공동 정선을 구축해서 민주당 바이든에게 대비해서 단결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좀 강조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바이든에게 나랑 1대1로 토론회를 하자. 그런 제안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불법 이민자, 미국 남부에서 이제 쇄도하는 불법 이민자가 현재 공식적으로 한 720만 명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근데 이것이 이제 바이든한테 이제는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게 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느껴지고 있는데요.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여론조사 대상으로 여론조사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불법 이민자 문제가 우선순위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인플레, 물가 뭐 이런 경제 문제가 를 넘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로. 그런데 이거는 불법 이민자가 지금까지는 뭐 강 건너 불인 줄 알았는데 이민자들이 무조건 이제 미국 내로 들어와서 뭐 여대생을 살인한다든지 여러 가지 뭐 중범죄, 경찰을 뭐 폭행한다든지 들이 발생해서 이게 보도가 되고 이들이 집단으로 거주함으로써 뭐 거주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예산도 소요되고 기타 뭐 치안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부수되는 문제가 점차 미국 내에서 미국민들한테 이게 그 심각한 상황이 체감이 되면서 이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이제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인식을 했는지 최근에는 텍사스 인근의 국경 지역을 직접 가가지고 사람들도 주민들도 만나고 상황도 살펴보고 그렇게 좀 하는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공화당에서는 현재 상황으로는 사실상 니키 헤일리가 후보자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은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서 니키 헤일리가 언제 경선을 포기하고 공화당의 단일 후보로 트럼프가 될 것인가 이게 관심사인데 그 시점이요. 근데 니키 헤일리는 현재 후원금을 아주 충분히 받고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로 자금이 부족해서 경선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월 5일 슈퍼 화요일 결과에 따라서 아마 포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 공화당 대의원이 2,429명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과반수를 얻으면 1,215명을 확보하면은 더 이상 진전을 경선을 진행시킬 필요가 없이 후보가 확정이 되는데요. 헤일리가 사퇴를 안 하고 쭉 경선을 참가한다. 그래도 공화당 후보로서 트럼프가 1,215명을 대의원을 확보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좀 이제 언제가 될지가 이제 니키 헤일리가 법적으로 그때까지는 그때 이유는 본인이 원해도 할 수 없는데 그 전까지는 본인이 원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일지는 현재로서는 장담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그 이전이라도 3월 5일 슈퍼 화요일 결과에서 니키 헤일리의 성적이 아주 좋지가 않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선에서 바이든의 압도적인 우위는 계속될 것이 99.9%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거 볼 때요. 문제는 바이든이 경선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우위를 점해도 트럼프와의 대결에서 이게 트럼프에게 거의 질 것이 확실하다. 그럴 경우는 민주당의 반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인트 오브 노 리턴 더 이상 이 시점 지나면은 이제는 질질 끌려다가 정권을 혼나버릴 수밖에 없다.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된다. 바꾸려면 지금까지 이후에는 바꿀 수 없고 여기까지는 가능하다. 그 시점을 어떻게 볼 수 있을지 과연 그런 상황이 올지 그게 지금 좀 관심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화당 내 트럼프의 높은 지지도가 계속 지금처럼 유지가 될 것인가 그런 문제랑
민주당에서 자체 여론에 분출해서 새로운 후보로 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 여론이 얼마나 강하게 나갈 것인가. 그리고 또 3당 후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선전해서 양당의 판세, 양자 대결 판세에 얼마나 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이 중요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새해 들어 보통 제가 월가를 동향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대선은 정말 좀 오래간만에 드리는 것 같습니다. 큰 변화가 없고 구조적인 그런 아주 흥미로운 변화 내용이 없어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 새로운 사항이 있으면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